그건 의원님 생각. 믿어주면 안 된다. 그건 의원님 나는 생각. 그 생각만 드는 의원님의 거잖아요. 고집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집 아닙니까? 국민들 왜냐하면 의원님처럼 생각하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은 그것을 위해서 돌아다녀 맞춤형 보시면 정책을 26조 원 가지고 소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 안 붙입니까? 좀 선물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이따가 대통령실 챙겨드릴 테니까 꼭 가져가십시오. 이 아동도서인데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어린아이들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국무위원들께서는 읽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한 3분이면 읽어봅니다. 꼭 대통령께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사과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조차 감동했습니다. 진짜 진솔한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 형식에 맞는 사과는 굉장히 큰 감동을 주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 사과. 총리님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사과 적절했습니까? 좋았습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시긴 하더라고요. 진솔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벌거벗은 임금님도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다 벗어 있고. 하지만 혼자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죠. 진솔했는지 솔직했는지 몰라도 끊임없이 변명만 한 사과 아니었습니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변명하지 말고 사과해라. 사과 단순하게 해라. 그래서 저는 좀 상상해 봤습니다. 시정연설하러 오셔서 사과했으면 어땠을까? 정말 단순한 사과 하신 거잖아요. 어제 간단한 사과 한마디 하셨죠. 제 불찰이다, 부덕의 소치다 이 정도 얘기하고 한 2시간 넘게 변명하셨는데 그 나머지 뭐 기자회견 기자들하고 논박한 거 다 빼고 그냥 시정연설 와서 시정연설 길게 하시기 전에 앞에 한 5분이라도 제 불찰이 많았다. 내 부덕의 소치로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으로서 너무 큰 책임을 느낀다. 죄송하다. 더 잘하겠다. 딱 이 정도만 하셨어도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그렇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을 텐데요. 총리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거를 어제 대통령께서 왜 근데 말씀하셨지 여기에서는 않습니까? 못 하신 거죠? 혹시 총리님 뭐 시정연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시정연설 대통령 대신하신다는 거 언제 하셨습니까? 저는 뭐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죠. 대통령은 여기에 와서 시정연설을 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으셨던 거죠? 대통령님들께서 국정연설은 처음에 하시고 임기 처음에 다음에는 총리가 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 것이 2번째입니다. 그래도 11년 동안 이루어진 관행이고 모두가 시정연설을 대통령께서 하실 거라고 기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단 한 번도 이 국회에 와서 국민 앞에서 아주 단순한 사과라도 진솔한 태도로 이 자리에서 하실 생각은 없으셨던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방금 추천해 주신 그 사과하는 방법, 그 책자에는 어떻게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시면 사과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 정말 좋은 사과를 할 수 있는가, 그 주위에 있는 분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없나요? 주위에 있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여기 다 대통령 주위에 아니요, 계시는 그 분이잖아요. 그 책에 혹시 그런 이 내용 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총리님 10권을 먼저 사가지고 분들한테 좀 다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총리님한테 먼저 드릴 텐데 주위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있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간단한 책이고 있으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 맞고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 대통령 주위에 계신 여기 총리님부터
국회 오기 싫으시죠? 즐겁습니다. 왜요? 망신당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대단히 즐거워합니다. 대통령보다는 훨씬 나으신 분이라 그러신 건가요? 의원님 같은 분을 이런 자리가 아니면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님은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에 어떻게 하면 사과를 진정으로 잘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있으면 더 좋았겠다, 더 좋겠다 하고 여쭤본 겁니다. 감히. 책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책무를 다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고통스럽지만 여기 지금 절반 눈 감고 계신 거 아세요? 이해합니다. 눈 뜨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눈 감고 계셔도 돼요. 힘드시죠? 엄청나게. 이틀 내내. 지금 밤 9시인데. 누구나 다 자기 직무와 책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감내합니다. 지금도 경제가 좋다라는 그 당시의 인식이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분명히 지정학적인 이유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지금 대통령의 지금도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운사이드가 지금 보이는 좋습니까? 것이지 2달 전에 우리가 한 거 거기에서 그렇게 결정적으로 작년에 1.4%에서 1.1%가 된다든지 국제 수지 흑자가 적자로 전환했다든지 재정이 완전히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충분히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는 경제 활력을 확산시키는 쪽으로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할 때다.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3, 4분기에 내수는 성장의 0.9%를 기여하고 순수출은 마이너스 0.48%를 기록한 것인데요. 그 수출의 실적도 그거는 GDP의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실질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수출은 계속 13개월째 증가하고 있고 무역 수지는 17개월째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도는 분명히 달라지고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죠. 그런데 왜 그러면 미국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출마를 했고 모든 국민들과 전쟁은 보수 언론조차 그리고 기업들도 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그러나 왜 그렇게 일면만 보시는 겁니까? 왜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겁니까? 일면이 아니고 너무나 다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성장률이 다운사이드, 떨어지는 것은 보지 않느냐라고 리스크. 심지어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굉장히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잠재 성장률 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총량적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실제 내수 부양과 경제 전체를 부양시키기 위한 어떤 역할들이 요구되는 이런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론에 대한 재인식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빚을 얻으면서 확장해야 할 그런 단계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빚을 얻는 것에 따르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고 인식이 싶지 되는 않아서가 겁니다. 아닙니다. 사실 성장률이 어떻게 되던 뭐 어떻게 되든이 아닙니다. 수출만 믿고 있었는데 수출이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되던 하고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든 민생이 어떻든 천만에요. 그냥 그건 의원님 생각. 빚어주면 안 된다 그건 의원님 라는 생각. 그 생각만 계속 하시는 의원님의 거잖아요. 고집입니다. 지금 예산 왜 그게 제 고집입니까? 아니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집 아닙니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있어요?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국민들 왜냐하면 의원님처럼 생각하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민생 경제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민생 경제 어려움은 저희가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돌아다녀 맞춤형 보시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